조선의 화가이자 시인인 허난설원이 쓴 시에 꽃하고 나하고 누가 더 예뻐? 라는 귀여운 질문이 나옵니다. 여인이 낭군에게 꽃을 꺾어주면서 한 말이라고 해요. 이럴 땐 사랑스런 그대가 꽃보다 더 아름답소 해야 하는데 말이죠.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듣고 싶으신가요? 기분 좋은 말은 좋은 관계를 더 좋게 만드는 기운이 있습니다. 오늘이 가기 전에 옆에 있는 사람에게 기분 좋은 말 한마디 해주시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동요로 만나는 세상 동요지기 조원경입니다. 오늘은 3월 30일 목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먼저 오늘의 동시 낭송해드리면서 출발하겠습니다. 봄꽃을 만나러 가요. 양애진. 가지 끝 미끄럼 타는 노란 개나리. 옹기종기 등산하는 분홍빛 진달래. 산과 들을 뛰어노는 보랏빛 제비꽃. 땡땡 종소리가 즐거운 알록달록 튤립. 따스한 봄볕 아래 행복한 우리들. 모두 손잡고 봄꽃을 만나러 가요. 오늘 방송국 오다 보니까요, 봄꽃이 활짝 피었어요. 매화, 산수유, 개나리, 진달래도 고개를 내밀었고요. 목련도 활짝 피었더라고요. 날씨도 너무 좋아서요. 너무 오는데 기분이 내내 좋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동요로 만나는 세상 저 혼자 인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정아쌤은 다른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오늘 함께 못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은 동요로 만나는 세상 제가 혼자 진행을 해야겠네요. 오늘은 꽃노래를 많이 들려드릴 텐데요. 먼저 첫 곡 들으시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윤희 작사, 문은정 작곡, 봄마중 꽃마중, 신서연 노래입니다. 떨어지네. 햇살 가득한 봄길. 나무 위에 숨어있던 새 노래 부르며 포로로록 날개
박윤희 작사, 문은정 작곡, 봄마중, 꽃마중, 신서연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는 2017년도 성남 박태현 전국 창작 동요제에서 발표된 곡이었습니다. 아이고, 노랫말이 너무 좋아서 그림이 쫙 그려지듯이 펼쳐지면서 노래를 감상했습니다. 요즘 꽃이 많이 피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봄꽃이 활짝 피었어요 라는 주제로 꽃노래들 들려드리고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야기 나눌 정아쌤은 없지만, 안 계시지만 청취자 여러분들과 마음의 대화를 좀 해야겠습니다. 이야기 함께 나눠주실 거죠? 거리에 꽃이 피니까 생기가 돌고 마음도 꽃처럼 즐거움이 활짝 핀 것 같습니다. 거리를 지나면서도 봄꽃을 볼 수 있겠지만 봄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여러 명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꽃마중 명소를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우선 전남 구례 산동면에는요, 산수유가 유명하대요. 지난 3월 19일까지 산수유 축제를 했다고 하는데요. 너무 예뻤겠어요. 그리고 경기도 이천에도 산수유 마을이 있는데요. 이천시 백사면 도림리, 송말리, 경사리 일대를 아우르는 산수유 나무는 줄 잡아서 약 1만 그루나 된다고 합니다. 와, 너무 많네요. 그 중에서도 도림리 마을은 산수유 나무 수천 그루가 밀집해 있어서 이천 산수유 마을을 대표한다고 하네요. 또 두 번째로는 봄을 가장 화려하게 장식하는 꽃을 꼽는다면 당연히 벚꽃이겠죠. 벚꽃은 4월 초순부터 시작해서 중순이면 전국을 하얗게 뒤덮습니다. 가장 유명한 곳이 경남 진해잖아요. 그리고 서울의 윤중로, 여의도의 윤중로가 또 유명하지요. 그런데 여기 옥천은 8km나 되는 벚꽃길이 있잖아요. 다른 지역에 가지 않아도 옥천에서도 충분히 보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옥천에서만 성에 차지 않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만개한 시기가 지역마다 약간씩 다르니까요. 그 지역의 만개일을 잘 알아보고 다른 지역의 벚꽃 축제에도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옥천은 교동리에서 또 소정리를 지나서 이렇게 쫙 벚꽃길이 펼쳐져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도 여기 길을 차로 지나가면서 사진으로 동영상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카메라로. 그런데 굉장히 좋아서 그것을 동영상에 담아뒀다가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노래 편집도 하고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이번에도 또 가보고 싶네요. 또 매화꽃으로 유명한 곳이 있어요. 하동 직전리나 제주의 걸매 생태공원은 정말 봄을 알리는 매화꽃으로 정말 유명한데요. 서귀포 시내에 위치하고 있는 공원으로 접근성도 좋고 가볍게 둘러보기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매화는 과거부터 선비들이 좋아하는 꽃으로 집집마다 마당에는 매화 나무들이 한 그루씩 있을 정도였지요. 저는 어느 그림에서 봤는데요. 우리가 왜 명절에 친척들이 모이면 가끔씩 하는 그 그림놀이가 있잖아요. 숫자로는 2번인가요? 그 그림 카드에도 매화가 있는 것 같아요. 매화는 꽃망울이 작아도 활짝 피어나 있는 그 매화 나무를 보면 정말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작아서 안 예쁠 듯 하지만 매화가 봄을 알리는 시작이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동백꽃이 가장 먼저 피고 그 다음에 매화꽃이 핀다고 했는데요. 이 매화나무를 보면 이제 봄이 시작됐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 좋습니다. 그 다음엔 제주도 가시리에 유채꽃이 유명하거든요. 서귀포에는 유채꽃 축제가 있는데요. 여기도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전남 신안군 팔금면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황금빛으로 물드는 유채섬이라는 주제로
팔금섬 유채꽃 축제를 개최한다고 해요. 4월 8일부터 4월 22일까지 15일간 한다고 합니다. 와, 여기도 가보면 좋겠네요. 갈 곳이 너무너무 많아요. 최근에 코로나 규제가 조금 풀리면서 외국으로 나들이 나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한국도 정말 곳곳 가볼 수 있는 곳이 너무너무 많아서요. 오히려 외국인들은 한국으로 온다는데요. 특히 얼마 전 뉴스를 들었는데 일본에서 수학여행을 한국으로 온다고 합니다. 학생들의 가장 선호 국가는 한국이라고 해요. K문화가 있잖아요. 우리 영화도 있고 노래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아주 K문화가 아주 유행인 세계적으로 펼쳐졌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일본의 학생들은 우리 한국을 가보고 싶은 나라 제1위로 친다고 합니다. 옥천에는 금암 친수공원 혹은 금강수변 친수공원이라고 불리는 옥천 친수공원이 유채꽃 명소인데요. 무려 800m나 유채꽃밭이 쫙 깔려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했는데요. 다음 주에는 8km나 되는 옥천 벚꽃길을 먼저 가보고 그 다음 주쯤 친수공원 유채꽃밭에 들러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꽃 구경할 것을 생각하니까 봄처녀처럼 정말 마음이 설레는데요. 이번에 들으실 곡은 동만세 애청자 엄다솜님의 신청곡이에요. 직접 작곡을 하시고 발표까지 하셨다고 하네요. 들어볼까요? 김수지 작사, 엄다솜 작곡, 봄을 노래해요. 김예린 노래입니다. 귀여운 색감들 고개 내밀면 따뜻한 봄바람 지위에 맞춰 살랑살랑 리듬을 타며 봄을 노래해요. 노란빛 개나리 분홍빛 진달래 아름다운 멜로디와 함만 들고 벚나무 꼬리에 잠깐 맞춰 봄을 노래해요. 귀여운 색감들 고개 내밀면 따뜻한 봄바람 지위에 맞춰 살랑살랑 리듬을 타며 봄을 노래해요. 노란빛 개나리 분홍빛 진달래 아름다운 멜로디와 함만 들고 벚나무 꼬리에 잠깐 맞춰 봄을 노래해요. 김수지 작사, 엄다솜 작곡, 봄을 노래해요 들으셨습니다. 정말 노래에 맞춰서 봄의 왈츠를 추고 싶은 너무도 예쁜 곡이네요. 노래 제목처럼 봄을 노래하고 싶은 곡이에요. 이 곡은 위메송 프렌즈 창작 유아동요 음반으로 발표된 곡이라고 합니다. 작곡하신 엄다솜님께서 이 노래의 노랫말을 읽자마자 곡을 뚝딱 만드셨다고 하는데요. 노랫말을 쓰신 김수지님의 요청 사항에도 딱 맞아서 작곡을 하고 난 후에 매우 만족스러우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노래는 고민하지 말고 노랫말이 주는 느낌대로 그대로 뚝딱 만들어야 좋은 곡이 되나 봐요. 작곡을 할 때 너무 오래 붙들고 있으면 있을수록 생각이 많아져서 마음에 들지 않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분이 오셨을 때
작곡하면서 그분이 오셨을 때 일사천리로 곡을 완성하면 부르기도 쉽고 듣기에도 좋은 곡이 될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그렇거든요. 저의 대표곡인 예쁜 아기곰도 일사천리로 작사 작곡을 동시에 휘리릭 만든 곡인데요. 아직까지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요. 이 보물 노래해요. 이 곡도 너무 예뻐서 많이 불려졌으면 좋겠네요. 여기저기 또 많이 나오고요. 그런데 동요 방송이 너무 적어서 이 많은 곡들이, 이 예쁜 곡들이 다 나오려면 어떻게 다 나와야 할지 고민입니다. 우리 동요로 만나는 세상에서 많이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솜님은 작사만 하시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예쁘게 작곡까지 하시네요. 정말 팔방미인이시군요. 대단하십니다. 악기는 또 플루트 연주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노래면 노래, 작사면 작사, 작곡이면 작곡, 정말 대단한 능력자시네요. 앞으로도 좋은 곡 많이 많이 만들어서 들려주세요. 오늘 예쁜 곡 함께 듣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차로 도로를 달리다 보면 개나리꽃이 활짝 피어서 거리가 노랑노랑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나리꽃에 관한 노래 함께 듣겠습니다. 이경덕 작사, 유경수 작곡, 한송이 개나리꽃, 최유빈 노래입니다. 참 예뻐요 수줍어 고개 숙인 친구의 모습인걸요 고개 들고 나를 봐주세요 그리고 웃어주세요 빵긋빵긋빵긋 수줍은 미소 빵긋빵긋빵긋 해맑은 웃음 내 마음도 한 송이 꽃으로 미소 지으며 피어나네요 참 예뻐요 수줍어 고개 숙인 친구의 모습인걸요 고개 들고 나를 봐주세요 그리고 웃어주세요 빵긋빵긋빵긋 수줍은 미소 빵긋빵긋빵긋 해맑은 웃음 내 마음도 한 송이 꽃으로 미소 지으며 피어나네요 이경덕 작사, 유경수 작곡, 한송이 개나리꽃이었습니다. 이 노래는 작년에 발표된 희망 더하기 14 음반에 수록된 곡이에요. 노래를 보니까 여기 빵긋빵긋빵긋 수줍은 미소 여기가 빵긋빵긋이 중독성이 있네요. 많이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많이 보급되고 많이 많이 불려졌으면 좋겠네요. 저는 개나리꽃을 보면 이 노래가 생각납니다. 혹시 청취자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꽃가신이라는 노래예요. 최계락 작사, 손대엽 작곡의 노래인데요. 이 노래예요. 제가 사실은 오늘 악기를 준비하려고 그랬는데 악기 준비를 못했네요. 노래로 그러면 같이 해볼까요? 개나리 노란 꽃그늘 아래 가지런히 놓여있는 꽃가신 하나 아기는 살짝 신 벗어놓고 맨발로 한들한들 나들이 갔나 가지런히 기다리는 꽃가신 하나 가지런히 놓여있는 꽃가신 하나 가사가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가지런히 놓여있는 꽃가신 하나
저는 어릴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아기가 신 벗어놓고 봄나들이 갔나 봐요. 그런 노래인데요. 이 노래를 작곡하신 작곡가 송대업 선생님은 1923년 경상북도 울진 출생이세요. 그러니까 지금이 올해가 2023년이잖아요.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에 태어나신 분이네요. 1949년에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를 졸업하시고 동요 창작에 남다른 의욕을 보이셨는데요. 대학 재학 때 습작으로 작곡한 얼룩송아지, 송아지, 송아지, 얼룩송아지. 1948년에 편찬된 국정음악교과서에 수록되면서 알려지게 되었고 약 300곡의 동요곡을 발표하셨다고 합니다. 1964년부터 국민학교 음악 담당 교사의 작곡 지도를 하기 위해서 한국동요작곡연구회를 창립하였는데요. 1980년까지 회장직을 맡아 운영을 하셨습니다. 이 작곡가 손대엽 선생님의 작품은 선율에 있어서 한국적인 음률이 짙게 표출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동요 창작에 있어서 음악성을 높여서 동요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인물로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1964년에 한국동요작곡통신교실을 모체로 설립이 되었던 것이 1969년에 한국동요작곡연구회로 창립이 되었고 2004년도에 한국동요음악협회로 개칭이 되었어요. 지금 현재까지 한국동요음악협회가 있습니다. 초대 회장에는 손대엽 선생님이 초대 회장이셨고 2대 회장에는 1980년 5월부터 정세문 선생님께서 회장직을 하셨었고 또 3대 회장에는 1997년 4월부터 이문주 선생님 계셨고 또 4대 회장에는 1999년 4월부터 한용희 선생님께서 또 회장 역임을 하셨는데요. 2004년 3월 27일 한국동요음악협회로 개칭이 되면서 회장직에 한용희 선생님이 재추대 되었고요. 또 2005년 4월부터는 현재까지 오세균 선생님께서 회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이렇게 한국동요음악협회의 역사를 한번 훑으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왜냐하면 저도 여기에 회원으로 있었었거든요. 지금은 동요문화협회 회원으로 있지만요. 제가 이거 한국동요작곡연구회 때 2대 회장이셨던 정세문 선생님의 권유로 오늘 지금까지 동요작곡가의 길을 걷고 있거든요. 제가 나중에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기회가 있겠죠. 오늘 동요로 만나는 세상에서는 봄꽃이 활짝 피었어요 라는 주제로 동요 속의 꽃노래들을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이 한국동요음악협회의 역사를 한번 훑어봤는데요. 왜냐하면 한국동요가 100년이 돼가니까 자꾸 이 100년에 관한 역사에 제가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내년이 되면 2024년 정말 반달이 최초의 창작동요 효시라고 하는데요. 반달이 1924년도에 탄생했거든요. 악보집으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로부터 100년이 되는 해가 내년 2024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군다나 동요의 역사를 바로 알미 저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박화목 작사, 박흥수 작곡, 진달래꽃을 들으시겠는데요. 사공빈 노래로 들어보겠습니다. 산에 산에 진달래꽃 피었습니다. 진달래꽃 아름다라
박화목 작사, 박흥수 작곡, 진달래꽃이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들었는데 들어도 아주 좋은 명곡입니다. 멜로디 진행에 기승전결이 있어서요. 이 흐름이 아주 좋아요. 이 작곡의 스탠다드한 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산에 진달래도 한입 두입 피었겠지요. 저는 요즘 산에 가보질 못해서 산에 진달래꽃이 얼마나 많이 피어 있을까 잘 모르겠네요. 진달래꽃은 참꽃이라고 하여서 먹을 수가 있잖아요. 진달래꽃은 먹어도 되지만 진달래와 비슷한 산철쭉은 독성이 있어서 먹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진달래와 철쭉이 비슷해 보이는데 말이죠.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점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진달래는 꽃이 피고 나서 잎이 나오는데요. 철쭉은 잎이 먼저 나오고 나서 꽃이 핀다고 합니다. 꽃의 모양이 비슷해서인지 좀 꽃말도 제가 찾아보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진달래 꽃말은 사랑의 기쁨이고요. 철쭉의 꽃말은 사랑의 즐거움, 줄기찬 번영이라고 하는군요. 철쭉은 색깔이 다양하죠. 분홍색도 있고 다홍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고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봄의 끝자락까지 철쭉은 오랫동안 피어 있습니다. 4월이 되면 또 철쭉 축제도 하겠네요. 경기도 군포시에서는 철쭉 축제를 매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가 많이 이렇게 있었을 때는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할지 모르겠네요. 예전에는 진달래꽃으로 화전을 부쳐 먹기도 했었다는데 저는 화전을 먹어본 적은 없어요. 여러분은 드셔본 적이 있으신가요? 몇 년 전에 저는 어느 한정식집에서 식용꽃들을 먹을 수가 있었는데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음식들이 이렇게 장식을 해놓으니까. 그 중에 진달래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화전놀이라는 동요 한 곡 듣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박경종 작사, 김동진 작곡의 화전놀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들으시면 어디서 들어봤는데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최혜진 어린이의 목소리로 함께 들어볼게요.
박경종 작사, 김동진 작곡, 화전놀이, 최혜진 어린이의 노래로 들었는데요. 이 노래는 1989년 KBS 전국 어린이 동요대회 연말 결선 실황 음원이었어요. 그래서 박수 소리도 리얼하게 들렸네요. 중간에 송화가루에서 약간의 음정 실수가 있는 것도 그저 예쁘게만 들리네요. 요즘은 왜 녹음실에서 녹음을 해서 튜닝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기계로 음들을 많이 고치면 아무리 음정이 잘 맞아도 자연스러움이 좀 부족한 듯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기계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최근에 저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부른 노래들이 정말 그립더라고요. 노랫말을 보면 진달래꽃 화전이 얼마나 맛있게 보였으면 뻐꾸기도 달라고 울며 졸랐을까요? 그렇게 생각한 시인의 시선을 표현한 것이 참 재미있습니다. 진달래 화전이 정말 맛이 있는지 먹어보고 싶네요. 옛 동요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 다시 들어도 참 좋은 느낌이에요. 고향 같다고 할까요? 저는 서울이 고향입니다만 마음의 고향이라는 느낌은 아주 포근하고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저의 제2의 고향은 여기 옥천이에요. 짝짝꿍 동요대회에서 심사를 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옥천이란 곳을 알게 되었고, 또 정순철 짝짝꿍 어린이 합창단 지도를 위해서 매주 내려오다 보니까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넘어섰습니다. 2021년 12월에는 또 옥천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이 개국을 해서 이렇게 동요로 만나는 세상, 동요 방송으로 또 청취자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게 되었으니까 옥천과는 꽤나 깊은 인연인 것 같습니다. 올해는 2023년 계절의 시작인 봄이 다시 찾아와서 다시 생기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거리마다 활짝 핀 목련꽃을 주제로 한 동요를 들으시면서 한번 목련꽃이 많이 핀 그런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박수진 작사, 김혜경 작곡, 꽃처럼 하얗게, 박정은 노래입니다. 목련꽃 활짝 핀 뜰하게 서서 꽃처럼 하얗게 웃어봅니다.
박수진 작사, 김혜경 작곡, 꽃처럼 하얗게 였습니다. 이 곡은 제16회 MBC 창작동요제에서 발표된 곡이에요. 이 노래를 들으면 정말 하얀 목련꽃이 떠오르는 그런 노래가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노래 들으시면서 하얀 목련꽃을 그려보셨을까요? 이 목련꽃이 정말 하얗게 웃는다는 표현이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꽃처럼 하얗게 웃는다. 네, 목련꽃 활짝 핀 뜰하게 서서 꽃처럼 하얗게 웃어봅니다. 꽃을 보면 저절로 미소가 띄어지지요. 이 곡을 작사, 작곡하신 두 분은 동요 창작을 하시는 동요 커플로 유명하신데요. 한 집에 사시는 인꼬 부부시기도 합니다. 이 곡 외에도 두 분이 만드신 주옥 같은 노래들이 많이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곡이 우리 그렇게 살자. 그런 곡이 있고요. 우리 동만세에서도 많이 들려드렸어요. 도깨비 방망이. 이 노래도 우리 동만세에서 들려드렸었고, 잠자리라는 노래도 있고, 나비 가는 길, 소리는 새콤 글은 달콤, 나무 가족, 또 봄이 오는 들판, 몇 주 전에 들려드린 것 같은데요. 봄이 오는 들판도 신청곡이 있어서 이 밖에도 좋은 곡들이 정말 너무 많은데요. 아마도 작곡하신 곡들이 수백 곡이 있으실 것 같아요. 동요뿐만 아니라 가곡도 꾸준히 발표하고 계십니다. 마침 오늘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한국가곡협회가 주최하는 음악회가 있는데요. 거기서 신작가곡을 또 두 분께서 발표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옥천에 오는 날이어서 음악회에 가지 못했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동맛의 청취자 여러분들과의 약속이 더 소중하기 때문이죠. 목련처럼 우아한 꽃은 어떤 꽃말을 가졌을까 찾아보니까요. 목련꽃말은 숭고한 정신, 고귀함, 우애 등이 있다고 합니다. 목련꽃이 큼지막해서 숭고해 보이는 걸까요? 목련꽃차는 꽃이 피기 직전 꽃망울을 채취해서 쓴다고 해요. 목련꽃차가 그 염증을 억제하는 데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염증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진통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특히 호흡기의 염증을 억제하니까 축농증이나 비염에 좋다고 합니다. 또 그 밖에 심신 안정을 주니까 불면증도 완화시켜주고요. 우울증이나 또 스트레스 해소에 좋다고 하네요. 그런데 좋은 성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목련꽃차는 또 맵고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열이 많으신 분들이나 또 기가 허하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동요로 만난 세상에서 꽃노래들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봄꽃이 활짝 피었어요 라는 주제예요. 이맘때면 이 꽃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벚꽃. 또 벚꽃이 피는 계절이면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곡이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실게요. 김기현 작사, 정보형 작곡, 벚꽃, 팝콘. 한지민, 소담, 소은, 전진우, 권민철, 손예림 이 6명의 어린이들이 불렀습니다.
김기현 작사, 정보형 작곡, 벚꽃 팝콘. 이 곡은요, 제9회 성남시 창작동요제에서 발표된 곡입니다. 이 성남시 박태현 전국 창작동요제는 2000년에 1회가 시작되었어요. 그때는 성남시 전국 창작동요제라고 타이틀을 붙여서 시작되었는데요.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고 박태현 선생님의 예술 정신을 기리고자 행사 명칭을 성남 박태현 전국 창작동요제로 변경하였습니다.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성남지회가 주최하고 한국음악협회 성남지부와 박태현 추진위원회가 주관하고 있어요. 이 대회 타이틀을 변경하고 나서 첫 해에 이 대상을 수상한 곡이 이 정보영 작곡의 벚꽃 팝콘입니다. 이 노래를 부른 6명의 어린이들, 아까 제가 한 명 한 명 이름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름을 나열해 보니까 옛 추억이 정말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제가 지도했던 아이들이거든요. 저는 이때 가창 지도자상을 받았습니다. 이 노래가 대상곡이니까요. 네. 아이들의 의상도 제가 직접 디자인을 해서 맞췄고 또 옷에 벚꽃 조화를 예쁘게 제가 손으로 직접 장식해서 달았던 생각이 나네요. 그때는 참 지극정성이었는데 말이죠. 중창단 멤버였던 그 소담소은이 어머니께서 벚꽃나무를, 큰 나무를 소품으로 구해오셔서 멋진 무대를 만들었었습니다. 우선 곡이 좋았고 아이들이 또 최선을 다해서 잘 불렀고 또 무대 그림도 너무 좋았고요. 이 3박자가 다 맞아서 대상을 받았던 것 같아요. 현재 이 아이들은 벌써 20대 중후반들이 되었네요. 이때 노래 부르는 어린이들 중에서 손예린 소담이가 개인 음반을 냈었고요. 지금은 소담 어린이가 서울 교대를 졸업하고 작년에 중학교 선생님이 되었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우리 만나자 했는데 못 만났네요. 시간이 안 돼가지고. 올해는 꼭 만나야겠습니다. 그때 알토를 했던 한지민 어린이는 저의 둘째 딸인데요. 음악성이 좋아서 음대를 권유했지만 본인은 그림이 좋다며 미대에 다니고 있고요. 자기가 좋은 것이 있나 봐요. 저는 딸이 둘인데 큰 아이는 어릴 때부터 그림을 잘 그려서 미대에 가라 하고 권유했는데 나는 음악이 좋아요 하면서 음악을 해서 현재 싱어송라이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 어릴 때도 생각해 보면 그림도 좋아했고 음악도 좋아했고 항상 음악 미술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두 딸들이 영향을 받았는가 싶습니다. 이렇듯 어릴 때 환경은 무시할 수가 없나 본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자녀가 있으시거나 아직 미혼이신 분들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분야의 DNA는 부모로부터 받는 게 많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특히 태교하시는 분들, 태교 잘 하셔야겠지요. 동요로 태교를 하시면 정서적으로 정말 예쁘고 건강하게 잘 키우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동만세에서는 꽃노래들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벚꽃과 비슷한 꽃나무가 있지요. 조팝나무인데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조팝나무가 눈에 많이 띄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이 조팝나무에 관한 노래도 동요에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함께 듣고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복자 작사, 정혜은 작곡, 조팝나무꽃, 박준하 노래입니다. 여기저기 넘쳐요. 파릇파릇 잎 뿌리며
이복자 작사, 정혜은 작곡, 조팝나무꽃이었습니다. 와, 편곡음악이 곡을 정말 잘 살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곡은 2017년도 희망 더하기 열 음반에 수록된 곡입니다. 아까 벚꽃 노래에서는 벚꽃이 펑펑펑펑펑 이렇게 터졌는데 이 조팝나무 노래에서는 팝팝팝 이렇게 향기가 진동했네요. 목소리 안 나와. 왜 이렇게 목소리가 안 나오죠? 자, 말 목소리는 잘 나오는데 이 노래를 하려면 이 목소리가 너무 상해 있어요. 이거 정말 코로나 후유증입니다. 제가 코로나 걸린 지도 벌써 1년이 넘었는데요. 아직도 이 여파가 있습니다. 목소리 회복이 안 됐어요. 벚꽃과 조팝나무 꽃과 그 꽃말이 너무 대조적이기도 하고 뭐 같은 말도 있지만 벚꽃은 동서양이 좀 다르다고 해요. 꽃말이. 서양에서는 순결, 교양 뭐 이렇게 말하고요. 동양에서는 부와 번영을 의미하기도 하고 행운과 여인의 매혹을 의미한다고도 하네요. 그런데 조팝나무의 꽃말, 나무의 그 말은 헛수고 하찮은 일 이런 뜻도 있다고 하는데요. 언뜻 보기에 비슷해 보이는 꽃인데 꽃말은 비슷한 것도 있고 좀 상충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동요로 만난 세상에서는 봄꽃이 활짝 피었어요 라는 주제로 봄에 있는 꽃들을 주제로 한 노래들을 들어봤습니다. 개나리, 진달래, 목련, 벚꽃, 조팝나무 노래까지 이제 마지막 한 곡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 곡은 이 노래 안에 여러 가지 꽃들이 있어요.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어떤 노래인지 아시겠죠? 우리 마음속에 그려두었던 고향의 봄꽃들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곡 우리 함께 듣기로 해요. 이원수 작사, 홍남파 작곡, 고향의 봄 노래 들으시면서 오늘 밤도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랄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전세림, 동요지기 조원경이었습니다. 동요로 행복한 한 주 보내세요. 동행